바로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할 주제는 현대 터널 공사의 핵심인 NATM, 즉 NATM 공법의 원리와 지보 메커니즘입니다. 네, 보통 터널을 뚫을 때 거대한 기계로 흙을 파내고 무너지지 않게 억지로 막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공법의 진짜 핵심은 자연과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집안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성,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버티는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주 우아한 기술입니다. 굴착 직후에 집안이 스스로 아치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땅 속에서 어떤 역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굴착 전의 땅 속은 수천 년 동안 안반과 흙이 꽉 물려서 엄청난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압력을 PI라고 해보죠. 그런데 거기를 파내서 갑자기 빈 공간을 만들면 억눌려 있던 압력이 풀리면서 터널 벽면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하겠네요. 네, 그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변위, 기호로는 U라고 부릅니다. 이 줄어드는 내부 압력과 늘어나는 변위 사이에 밀고 당기는 관계를 그린 것이 집안 반력 곡선, 즉 GIS입니다. 이 곡선을 보면 집안 상태가 아주 명확하게 두 영역으로 갈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화 영역이죠. 다른 말로 아침 구간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굴착 직후에 터널 벽면이 안으로 아주 살짝 밀려 들어오도록 적절한 변위를 의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꽉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게 둔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주변 암석 조각들이 서로 살짝 이동하면서 톱니바퀴처럼 꽉 물립니다. 집안 스스로 도움 형태의 지붕을 만드는 거죠. 놀랍게도 이 구간에서는 밖에서 받쳐줘야 하는 인공적인 지지력이 오히려 점점 줄어듭니다. 땅이 알아서 자기 무게를 지탱하니까 우리가 투입할 구조물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마법 같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계속 밀려 들어오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영역인 이완 영역, 루즈닝 구간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변이를 허용하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단단히 맞물려 버티던 안반의 결속이 끊어집니다. 돌들이 엇갈리며 깨지고 집안 전체가 헐거워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립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쏟아져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초기에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지지력이 필요해집니다.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타이밍이네요. 집안이 스스로 버티는 힘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받쳐줘야 할 하중은 최저가 되는 그 평형점을 찾는 것. 네, 집안 반력 곡선과 인공 지지력을 의미하는 지보 특성 곡선이 딱 교차하는 그 평형점에서 지보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그 타이밍을 작업자의 감으로 맞출 수는 없을 텐데요. 자료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아주 정량적인 데이터로 판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절대 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완 영역 진입 여부를 판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계측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변이 속도입니다. 벽면이 밀려 들어오는 속도요? 매일 레이저나 정밀 센서로 측정하는데요. 안전한 아칭 현상이라면 1일 변이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0에 수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에서 2mm 이상씩 계속 움직이거나 어제보다 오늘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집안이 맞물림을 잃고 헐거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네요. 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정확한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인 한계 변율 데이터를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반경분의 변이량 곱하기 100%. 정확합니다. 현장에서 확정 판정을 내리는 마지노선이 바로 2%입니다. 이 비율이 2%를 초과하면 집안이 자립력을 잃고 이완 영역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2%면 반경 5m 터널에서 10cm나 밀려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2%에 도달하기 전 아까 말씀드린 평형점에서 붕괴를 막을 핵심 무기 두 가지를 투입합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 몸의 뼈대와 피부에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집안 내부를 보강하는 뼈대 역할, 록볼트입니다. 록볼트는 안반 깊숙이 박아넣는 쇠말뚝입니다. 세 가지 물리적 효과를 내는데 첫째는 봉합 효과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균열이 생긴 안반 블럭들을 쇠말뚝으로 깊게 찔러 넣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꿰매버리는 거죠. 끊어진 살갗을 실로 꿰매듯 단단하게 하나로 묶는 거군요. 두 번째, 보호 형성 효과는요. 얇게 겹쳐져서 미끄러지기 쉬운 층들에 록볼트를 촘촘히 박아주면 얇은 층들이 결합해서 마치 두껍고 튼튼한 하나의 빔처럼 강화되는 원리입니다. 얇은 합판 여러 장을 나사로 꽉 조여서 두꺼운 널빤지로 만드는 것과 같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수 효과입니다. 터널 찬장 아래쪽에 불안정한 안반층을 록볼트로 관통시켜서 그 위쪽에 단단한 원래 안반층에 든든하게 매달아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꿰매고 묶어서 두껍게 만들고 튼튼한 곳에 매달아 버린다. 안반 내부를 꽉 잡아주는 뼈대 역할이 확실하네요. 그럼 속살이 드러난 터널 표면을 보호하는 피부 역할은 쇼크헤이트가 하죠? 맞습니다. 강력한 압축 공기로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를 대포 쏘듯 뿜어 붙이는 기술인데요. 이것도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안이 터널 안으로 밀려 나오는 힘에 직접 저항하는 내압 효과입니다.
뼈대가 속을 잡고 피부가 겉에서 압력을 버틴다. 두 번째는 풍화 방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땅속 암석이 공기와 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급격히 부서지고 약해집니다. 쇼크리트가 굴착 직후 표면을 밀봉해서 공기와 물을 완벽히 차단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역할이 꽤 공학적이던데 요철 매혹입니다. 안반을 파내면 단면이 거칠고 뾰족하게 파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면 산의 엄청난 하중이 그 뾰족한 몇 군데로 집중돼서 쉽게 깨져버립니다. 응력 집중이라고 하죠. 바늘로 풍선을 찌르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네. 그래서 쇼크리트를 거친 면에 뿜어 붙여서 뾰족한 곳은 덮고 파인 곳은 메워 전체적으로 둥글고 매끄러운 곡면을 만듭니다. 하중이 터널 전체로 골고루 분산되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뼈대와 피부의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 비상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장 소장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군요. 네, 터널 반경이 5m인 구간인데 누적 변이가 115mm나 발생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마저 가속되고 있고요. 즉시 한계 변이율 공식을 대입해봐야죠. 터널 반경 5000mm 분의 115mm 곱하기 100을 하면 2.3%가 나옵니다. 관리 기준인 2%를 초과했네요. 집안 반력 곡선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인 건가요? 자립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칭 효과는 끝났고 이완 영역 깊숙이 빠져버린 초비상 상태죠. 방치하면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럼 소장으로서 즉시 해결책을 지시해야 할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즉시 피부 역할을 하는 쇼크리트 두께를 평소의 2~3배로 늘리고 뼈대인 룩볼트도 더 길고 촘촘하게 추가로 꽂아 넣어야 합니다. 지보 특성 곡선을 강제로 끌어올려서 잃어버린 평형점을 억지로라도 찾아내야죠.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서 천장이나 벽면 보강만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바닥을 덮어버린다로 나와 있습니다. 네, 터널 단면이 보통 밑이 뚫린 말발굽 모양인데 압력이 너무 강하면 벽면이 안으로 우그러집니다. 이럴 때는 장비 통행을 다 멈추고 바닥면인 인벌트까지 즉시 쇼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거죠. 천장, 벽면, 바닥을 완전히 이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틈새 없이 완전히 닫힌 둥근 폐압된 구조체로 만들어서 극단적인 압력을 터널 전체가 한 몸이 되어 견디게 하는 마지막 조치입니다. 자연과 싸워 이기려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걸 오늘 분석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이 속도나 2%라는 한계 변이율 같은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집안 자체의 힘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공학적 파업점인 셈이죠. 네,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수많은 터널 뒤에 이렇게 치열하고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